반갑습니다. 오! 답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와. 네. 문제를 해결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아, 정말 전문가시네요. 저희는 절대 못하는 거를. 네. 정원 고민 해결서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양평의 별빛 마을에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별빛 마을에 한 친구를 만날 텐데 이 친구의 고민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친구의 해결 방법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자그마한 해결책들을 우리 친구들도 얻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친구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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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양평 별빛 마을에서 정원을 꿈꾸고 있는 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늘 방송 전에 우리가 여기는 진이, 그다음에 저 이호, 그래서 오늘 친구 먹었거든요. 친구! 와! 반갑습니다. 이호의 정원 고민 해결서에 네. 이렇게 신청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저는 꽃을 좋아하고 야생화 정원을 가꾸는 게 꿈이어서 이 땅을 갖게 됐고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이제 2호의 정원 그거를 보면서 네. 항상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하고 꿈은 싶다. 많은데 이거를 A4 용지에다가 연필 갖고 그려보면 답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와. 네, 답은 내가 2호님을 만나는 게 답이다. 답이겠다. 이런 마음에 꿈을 꾸다가 네.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당첨됐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영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현장 설명 잠깐 해드리고 네. 그리고 전체가 지금 40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쪽이 정동쪽 동쪽. 그리고 네. 이 오른쪽이 정남쪽 네. 이렇게 돼 있는 햇빛이 저기서 떠서 일로 쭉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니까 저 차 있는 데서부터 올라오면 여기가 1단 있고 네. 그다음 약간 경사지가 있고 네. 2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네. 저 위에 단에 지금 텐트 하나가 보여지는데 저기는 어떻게 앞으로 쓰실 계획이죠? 지금 저 자리는 임시로 있는 거고 체류형 쉼터 네, 체류형 쉼터. 10평짜리? 네, 10평짜리. 그거를 갖다 놓을 계획이 있어요. 오케이. 바로 집 정동쪽으로는 누군가의 집이 한 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남쪽으로도 약간 집 한 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집과 집 사이로가 약간 그래도 경관이 좀 열려져 있는 그런 저희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북남쪽으로 약간 사선으로는 소나무 숲이 뒤에 배경 삼아 있는 되게 아늑한 땅이고 네. 경사지가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입체적인 경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이어가면 진이 친구가 네. 이 정원에서 어떤 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습니까? 일단은 동선을 예쁘게 동선은 곡선. 예뻤으면 좋겠다. 가든 텐트도 있으면서 오, 가든 텐트. 가든 네. 텐트를 네. 오고 가면 네.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같이 네. 생활하고 싶은 오. 그 로망이 있어요. 가든 텐트는 어떤 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셨어요? 자연에서 즐길 수 있을 때 햇빛 가리고 위에서 내려봤을 때 그 가든 텐트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맞아요.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오. 그런 거 많이 갖고 싶어서 네. 최소한 2개로 두 동.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동. 그래서 우리가 네. 두 동의 텐트를 준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거든요, 여기요. 네. 그거로부터 동선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 두 개의 위치를 잡을 건데 네. 이 의자를 두고 제가 앉자라고 하는데 한번 앉아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정원에서 내가 답을 찾아갈 때 의자 가지고 다니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쉬려고 앉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그 작은 느낌을 더 제가 찰지게 느끼기 위해서 예. 그래야 그 안에서 많은 변수들을 찾아냈거든요. 한번 놓고 진이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진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딱 보이는데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각도도 약간 이렇게 지금 제가 안 놓고 네. 가든하우스를 놓는다면 제가 살짝 축을 네. 이렇게 틀을 생각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제 생각도. 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피어나가기 때문에 이것만 네. 찾아도요 거의 일의 반은 해결한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만약에 가든 텐트를 놓는다. 네. 그럼 진이는 어디다 놓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예요. 가운데 하나를 놓거나 아니면 그 저쪽 끝에 네. 거기에서 이쪽 뷰를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네. 저기 진이 여기 한번 와 보실래? 여기요? 네, 여기 와. 앉아보세요.
여기는 생각 못했어요. 여기 생각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저쪽을 네. 얘기했던 네. 그것보다 네. 또 이 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달라지네요. 제가 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열려 있는 데가 여기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스카이라인하고 하늘을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동은 만약에 숲을 우리가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하늘과 저 산의 능선들, 네. 저 하늘의 구름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네. 지점이 여기가 그 각도가 나오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집이에요. 네. 이 집은 내가 그렇게 관계하고 싶은 시선은 아니에요. 이 단점은 내가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해결을 잡아야 됩니다. 이 땅의 가장 노른자 같은 땅의 위치가 어디이냐라는 게 가장 큰 물줄기였었죠. 진이가 바위 놓고 앉았던 위치에 땅 하나 앉아봤더니 열려지는 하늘을 내가 딱 봤을 때 오는 느낌 네. 좋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우리가 먼저 정했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지금 이쪽 집이 있는 거 보통은 하라 하면 담을 이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호는 얘를 또 안으로 당겼네요, 이거를. 담이 맨 끝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단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담장 앞쪽에 수목들이 또 심기죠. 네. 그리고 담장이 보여지면서 담장에 뭐 장미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담장 뒤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딱 얘를 받치고 있는 거죠, 담장을. 네. 그러니까 담장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뭔가에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관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필다 보니까 이 앞에 제가 뭔가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렸잖아요. 네. 제가 여기 뭔가 불멍하거나 이런 장소를 약간 만든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세 명에서 앉아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이 담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를 하나 할 때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고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런 데서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가든하우스에서 보여지는 요 맛도 나름 멋스러지는 거거든요. 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정원을 다 안아내듯이 하면서 배경에게 딱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전체에서는 이쪽에 그 소나무 숲이라는 것이 우리 배경을 딱 잡아줬잖아요. 근데 정원 안에서도 그러한 위치가 얘가 그런 거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가든하우스가 약간 오브제를 서 있으면서 그 연관을 얘가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큰 나무들이 얘를 배경 삼아서 이렇게 안겨 있듯이 자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런 큰 나무들과 가든 텐트, 이런 담장과 담장 사이에 있는 식물들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맥이 다 담장이야 라고 외치지 않고 경관들을 만들어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원의 가장 베이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우리 집을 또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차 위치는 여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쟤도 봐도 차 주변으로 식재만 좀 더 해주시면 차고지는 아주 그냥 숲에 들어가듯이 좀 사라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도 올라가면서 제가 담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담장 앞으로도 이제 식재들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거랑 똑같아요. 담장을 약간만 안으로 들이시면 훨씬 우리 집이 예뻐 보여지는 경관도 찾는다라는 게 있고요. 실제 대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반투가 있지, 완전히 차폐가 될지, 뭐 요거는 이제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이야기는 이런 컨디션으로 만들면 이쪽 베이스 입구에 대한 패턴이 일단 정리가 된다. 이렇게 네네. 일단 이것만 갖고도 벌써 아늑한 느낌? 그렇죠, 됐죠. 네. 아늑한 느낌. 아늑한 느낌이 됐는데 기능적인 거를 더해서 미적인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요게 이제 우리 친구들도 요 지점까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요거를 안 찾고 이 안에만 놀다 보면 계속 정원이 안 되어지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거는 이 동선 값을 가지고 식물을 내가 얼마나 잘게 많이 쪼갤 거냐에 따라서 이 동선 값들이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 더 적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되게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요 공간을 다 잔디로 한다. 그러면 가운데가 되게 여유가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고요. 바람이 왔다가 놀다가 갈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식물을만 꽉 채우게 되어지면 되게 답답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잔디라고 하는 공간을 이해할 때는
그냥 남는 땅이니까 덮어버렸어라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여백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어디가 좋겠느냐라는 지점을 확인하면서 잔디의 위치도 선정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의 공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런 공간들이 식재 위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다 야생화로 하시면 엄청 고생해요. 이걸 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는 적절한 위치에 큰 나무들이 네. 요렇게 아마 심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요 가운데다 나무 심는 거를 두려워서 못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요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네. 공간 전체를 얘가 딱 주인공처럼 잡습니다. 모든 위치에서 이 나무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체를 딱 관장을 합니다. 너희들 안녕 잘 있니? 라고 하면서 요 위치. 그래서 요런 위치를 딱 잡고 나면 동선과 식재에 대한 위치의 밸런스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면서도 변화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약간은 식물을 하실 때도 초본류의 비율을 내가 얼마큼까지 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감목이 어느 정도 베이스를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초본류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덜 정원 관리하는 데에 애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친구 잠깐 질문 좀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할까요? 지금 여기 에메랄드 그린이 쫙 심겨져 있잖아요. 네네네 있죠. 얘는 그냥 살려둬야 돼요? 아니면 빼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는 여기 있는 분들은 에메랄드 빼야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 구간에는 있는 건 괜찮아요. 요 구간에 우리 에메랄드 그린을 쭉 해서 담을 치는 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에메랄드 그린 가지고 이렇게 담을 많이 치시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미측백도 괜찮습니다. 측백나무도. 네. 근데 에메랄드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애가 크네, 또. 경직돼 있어요. 느낌이. 그게 제가 하는 생각이에요. 누구는 네. 그래도 에메랄드 그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답은 아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반허리? 네, 반허리 정도입니다. 반허리. 네네. 이쪽 그것도 반허리를 할지 완전히 좀 더 높은 담을 만들며 출입구만 좀 작게 만들어서 들어오게 할지 요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달라지냐, 내가 조금 더 여기를 밀도 있게 되게 안정감을 찾고 싶다 라고 할 때면 여기를 점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풍경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느슨하게 할 텐데 여기가 좀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거든요. 컨디션이 아주 쾌적하지는 않아서 네. 약간 좀 더 여기를 더 강하게 차폐하는 걸로 선택하셔도 괜찮다. 동선을 깔을 때 벽돌로 깔을 네. 때 이거를 좀 넓게 까는 건 어때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동선을 깔으실 때 어디는 조금 넓게, 어디는 좀 좁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전체를 다 벽돌 동선을 하면 또 재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는 좀 재료가 좀 바뀌어서 뭐 그 호피석이 될지 보통은 저는 호피석을 추천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다니는 길의 패턴이 바뀌어야지 인식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감을 느끼지 전부 다 벽돌로 해놓으면은 그거는 좀 너무 지루한 동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이호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랬어요? 답이 다 나오네요. 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일 텐데 그 순서, 이 수학 문제를 이호는 어떻게 그 순서를 지금 우리가 했지라는 걸 저랑 산책하면서 좀 계속 찾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왔죠. 네. 그 방법만 알면 돼요. 정말 전문가시네요. 저희는 절대 못하는 거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다 답이 나오는 거는 전문가 맞으시죠. 맞아요? 너무 오늘 잘 오셔서 저한테 큰 숙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친히 네. 이 정원이 정말 멋스럽게 잘 완성이 되어져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멋스러운 삶을 살면 좋겠고요. 네.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딱 하나만 더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땅에서 딱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인생 최대의 축제다 생각하시고 즐기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원고민에게서 진이
정원 친구 2호. 였습니다. 안녕.